안녕하세요. 오늘은 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자녀가 틱이 있을 때 부모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틱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지 자녀들이 어떤 그런 증상들이 생겼을 때 좀 대처하기가 수월해지겠죠. 이제 틱은요, 사실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아이들한테 쪽에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학령기 전에 아이들, 뭐 보통 5세에서 한 7세, 8세 이 정도 사이에 이제 아이들이 우선 틱 증상이 일시적으로 생겼다가 뭐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경우가 이제 덜어 있죠. 그런데 그 증상이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혹은 점점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친구들이 뭐 이제 치료를 받으러 내원하게 되고, 그런 부모님들이랑 얘기를 해보다 보면 물론 정보가 검색해보면 많이 있긴 한데 어떻게 이제 처음에 아이들을 대해야 되는지도 조금 난감해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그런 내용들로 오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틱을 가진 아이들, 이제 아이들 위주로 좀 얘기를 해보자면 공통적인 좀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들이냐면, 틱이 처음에 이제 심해지는 그 계기가 있는데 틱의 원인에 대해서 이제 좀 찾아보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원인들을 얘기하게 됩니다. 뭐 두뇌적인 원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환경적인 거, 아니면 뭐 신체적인 부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틱의 원인들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데, 뭐 어떤 게 맞다 그러다 이제 그것보다도 공통적으로 틱을 유발하는 어떤 상황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통적인 상황들을 좀 얘기를 해보자면, 가장 이제 많았던 부분들은 예를 들면 좀 이렇게 아이들이 크게 긴장하거나 놀라는 상황을 겪었을 때 이제 틱이 심해지더라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태권도장에 갔는데 관장님이 조금 이렇게 막 목소리도 크고 막 파이팅 넘치시고 좀 이렇게 좀 강하신 분이다 보니까 이제 막 기합 소리나 이런 거에 애들이 아이가 놀라서 긴장하다 보니까 그 이후로 이제 조금 틱 증상이 심해지더라 이런 얘기도 하고, 뭐 학원에 가서 학원 선생님이 좀 무서웠다, 아니면 뭐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한테 크게 혼났다, 혹은 부모님이 좀 엄격하거나 엄하셔서 막 크게 혼냈을 때, 그럴 때 이제 아이들의 어떤 증상들이 심해지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 이사를 가서 환경이 변했다든지, 뭐 새 학기가 돼서 새로운 학년에 들어가서 이제 친구들을 새로 만나고 혹은 선생님을 새로 만날 때 그 긴장감들, 이제 이런 긴장감, 불안감, 예민도, 이런 것들이 틱을 증상을 유발시키고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의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공통점을 좀 찾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 말은 즉슨 아이들이 극도로 긴장하거나 불안하면 틱 증상이 생긴다 라고 또 어떻게 보면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아이들이 긴장하거나 놀라면 왜 뭐 어떤 소리를 반복하거나 행동을 반복하거나 틱 증상이 생기는 거냐 도대체, 그것에 대한 좀 의문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르게 해결하면 되지 왜 이런 증상이 생길까 라고 생각하시는데, 자,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틱이라는 증상은 처음에 이제 부모님들이 이걸 보게 되면 자녀들한테 하지 말라는 얘기를 가장 먼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틱인지 몰랐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하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혼내기도 했고 이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도 했었는데 이게 고쳐지지 않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틱이더라 라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맞습니다. 이 행동의 반복이나 소리의 반복, 이걸 이제 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의지로 이거를 그만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동작이 발생하는 그 기전을 잘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몸에 자꾸 스트레스가 쌓여요. 그러니까 긴장하거나 뭐 불안하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자꾸 몸에 쌓입니다. 그러면 이 스트레스를 이 몸에서는 해소시켜야 되거든요. 우리 몸도 살아야 되니까. 그럼 해소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바로 몸을 움직이는 겁니다. 아니면 소리를 내는 겁니다. 이러면서 몸에 있는 긴장도나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하기 싫어도 나도 모르게 자꾸 행동을 반복하고 소리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이유. 자, 두 번째는 본인의 의지로 반복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경우냐면은 이런, 예를 들면 목이 자꾸 불편해요. 그래서 목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여기를 풀어줘야지 편해져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안 하면
여기가 너무 불편해서 계속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계속 고개를 까딱까딱 한다든지 아니면 목에 자꾸 뭐가 불편하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목을 풀어줘야지 편해지기 때문에 이건 내 의지로 하는데 안 하면 너무나 불편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계속 반복하는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동작, 소리가 반복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얘기는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결국 이 틱이라는 증상,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좀 최근에는 흔한 질환이었고 많은 아이들이 이제 좀 이런 증상을 가지고 있고 더군다나 이 증상이 당장 어떻게 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최근에 정서적으로도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죠. 주변 친구들이 쟤는 왜 자꾸 소리를 내? 자꾸 왜 똑같은 행동을 반복해? 이상해라고 놀리거나 이런 얘기들을 듣다 보면 결국 그 당사자는 더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더 위축되고 더 긴장하고 더 불안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증상이 심하지 않다고 하면 잠깐 1, 2주 정도 지켜보면서 경과를 보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런데 이 증상이 자꾸 좋아지지 않고 점점점 심해진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치료나 관리 계획을 조금 더 세워보시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조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그 자녀가 틱이 있을 때 이 부분에서 우선은 눈에 보이시더라도 아는 척을 안 한다가 첫 번째입니다. 아는 척은 하지 마시고 다만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증상이 어떤 식으로 자꾸 나타나는지,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 강도는 어떤지, 그 빈도와 강도를 체크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언제 심해지는지를 체크하는 게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긴장할 때, 낯선 곳에 갈 때, 불안할 때, 이럴 때 심해지거나 아니면 집중할 때 이런 증상들이 심해지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언제 심해지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증상이 없어지면 가장 좋겠지만 나중에 혹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이런 어떤 증상의 양상들을 잘 알고 계셨다가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당연히 치료나 관리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틱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내용, 부모님이 좀 지켜주셨으면 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지금 구체적인 실제 사례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몇 번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